네, 이하드 액티브입니다. 오늘은 30년 만에 부활? 울주군 망양 택지 지구에 올라온 경매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저기가 두항사거리죠. 두항사거리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고 온산공단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망양역 앞에 망양회야 리버라는 아파트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부산 지하철이 울산 태화강역까지 연결됐잖아요. 그 지하철 이름이 동해선이죠. 뭐 지하철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전철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볼까요? 망양역이 자 태화강역에서 네 번째 역이죠. 네 번째 역이고 자 태화강역에서 망양까지 약 전철로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자 태화강에서 자 해운대까지 가려고 한다. 해운대까지 가려고 한다. 그럼 백스코에서 환승을 하고 해운대까지 가는데 약 1시간 2-30분이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저기 서울 경기권에 보면 서울에서 외곽기로 나갈 때 이 정도의 시간들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산 지하철이라는 거죠. 부산 지하철이 부산에서 울산간 전철을 타고 오가는 시대가 됐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거기서 이제 망향역 앞에 위치한 아파트라는 거예요. 근데 30년 얘기는 뭐냐? 자, 보시면 지금 막 이렇게 구획들이 막 나눠져 있잖아요. 택지 개발 지구인 것 같긴 해요. 그죠? 하고, 이편의 세상 아파트가 얼마 전에 이제 입주를 했죠. 얼마 안 됐습니다. 신축 아파트입니다. 잘 끄어져 있고요. 망향역도 개통을 했어요. 움직이고 있고. 지금 보려는 아파트가 여기입니다. 망향 회아리브 아파트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이종 지역인데 요 딱 아파트가 위치한 요 지역만 3종이에요. 3종인데 이 아파트가 15층밖에 안 돼. 근데 이렇게 잘 닦아 놓은 이 토지 계획상에 있는 이 지구가 왜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었을까요? 라는 물음표가 뜨는 거죠. 이렇게 아파트들도 들어오고 전철도 연결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지 이제?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제목에서 얘기했잖아요. 30년 만에 부활이라는 타이틀을 달아드렸다 아닙니까? 요거 한번 같이 보죠. 자, 실질적으로 여기 위치를 보면 여기입니다. 쭉 아까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고 쭉 내려오면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오게 되고 여기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해양리버 아파트고요. 여기가 신축으로 지어진 이편한 세상 아파트예요. 자, 요거는 망향역에서 본 뷰죠. 요렇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야강이 흐릅니다. 회야강. 회야강. 그래서 아파트 이름이 웃기잖아요. 회야 리버. 그러니까 한글로 다 하면 회야강 아파트가 되는데 요 강을 리버로 바꾸니까 이제 좀 촌스러움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회야 리버 아파트. 그리고 요 아파트 이름들에 다 그 의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뭐 센트럴이란 말이 붙으면 아 주변에 지하철역이 있다. 뭐 리버파크 하면 호수나 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는 아직 옛날 동네들이 있어요. 동네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저기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가 이제 새로 개통된 망향역입니다. 망향역. 자, 부산 동해선. 여기 위치하고 있죠. 보시면 짝짝 잘 닦아놨잖아요. 벌써 이미. 다 잘 닦아놨는데 왜 건물들이 안 올라갈까요? 건물들이 안 올라갈까요? 자, 멋지게 꺼놨죠. 멋지게 잘 꺼놨습니다. 근데 이게 무려 30년 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었어요. 이 무슨 일이고, 그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게 이제 막 들어온 거야. 막 들어오고 방금 얘기했던 망향역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앞에 보이는 요게 하우시스예요. 하우시스 공장. 하우시스 공장이고 옛날에는 이제 LG 이제 LG가 아니고 럭키라는 이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그 공장입니다. 주변으로는 작은
공장들이 형성돼 있어요.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수요들을 또 받아들이겠죠. 요 뒤쪽에 보이는 거 있죠, 뒤쪽에. 여기 산 넘어서. 여기도 공단이 형성돼 있습니다. 여기는 리버뷰고요, 말 그대로. 자, 멋지죠? 멋지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고 토지 계획도 쫙쫙 잘 나눠져 있어요. 멋지죠? 근데 이게 아직 30년 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었다. 30년 더 됐죠. 90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자, 멋집니다. 저기가 아까 하우치스 공장 앞에 뭐 폐기물 공장도 있고 공장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보이죠.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개발이 안 됐나 싶어 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열람을 해 보려고 들어갔어요. 울산이니까 울산 광역시 내에 도시, 주택, 토지 관련돼 가지고 뭐 도시 계획 현황이라든지 기본 계획, 뭐 관리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이거예요. www.ulsan.co.kr u메트로 치시면 요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요 사이트 들어오셔 가지고 찾아봤죠. 자, 지구 단위 계획 열람해서 이렇게 각 지구별로 가면 이제 그 지도들이 다 나와야죠. 지도라든지 네, 현황들이라는 게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확인이 안 돼.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토지 이음 사이트 들어갔죠. 그래서 검색을 하니 언제가 신규였냐면 1990년도. 1990년 10월 15일 날 울산 도시계획 망향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결정이 됐는데 여태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뭐 이제 한다고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결정 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990년도 90년도에 건설부 고시 제 665호예요. 1990년도면 제가 중학교 1학년. 야, 이거 30년 넘었죠. 그러고 지도를 보세요. 와, 이 지도 보면서 90년도에 이렇게 한자가 많았나? 이 한자를 제가 몰라 가지고 '이 한자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막 물어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거지역 이렇게 형성해 놓고 상업지역 그리고 학교 또 주거지역 어 그리고 여기 어차피 공단 지역이 있으니까 공업지역 요렇게 형성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진행이 안 됐던 거죠. 이게 30년 동안 무려 30년 동안 진행이 안 되고 있었다. 그래서 변경된 요게 2014년도거든요. 2014년도는 아이고 그래도 아직 한자는 좀 보이네요. 그죠? 한자는 보이긴 한데 조금 바뀌긴 했어요. 학교 위치라든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학교를 가져가냐 마냐 해서 문제가 많았다 그래요. 문제가 많았고 실질적으로 시행사가 또 문제가 있었다 그러고요. 그래서 30년의 세월이 흘러간 사이에 여기에 이제 망향역도 생기고 그죠? 망향역도 생기고 지금 저희가 보려는 아파트 여기가 3종 지역 그리고 여기 2종 일반 지구 요쪽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이편안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2018년도 8월 26일 날 기사 울산신문의 기사를 보면 망향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본격 속도 낸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초등학교 폐지 문제가 걸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곳 초등학생들은 9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 여기가 저희가 보려는 아파트입니다. 해양 리버. 여기가 900세대예요. 대략 100명 정도가 되는데 아이들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난달 똑같이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이용해 왔다. 하지만 요것도 이제 안 움직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km 놓고 차로 10분, 도보로 30분 이상 걸린다. 그래서 이 통학버스 끊기면서 초등학교 신설을 원하는 학부모들 목소리가 더 커졌다. 이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자꾸 보류했대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런 이유 수차례 보류했는데 자, 아파트 입주문 동의 여부를 확인을 하고 학교 결정 및 이거에 따른 근거 협의 근거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최근 사업자가 입주민 동의서를 제출했고 안건이 수용됐다. 자, 걸림돌로 작용한 망향초등학교 폐지건이 해소되면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은 속도를 내게 됐다. 그래서 이것만 딱 들으면 제일 처음에 아, 학교가 너무 먼 거리에 있으니까 저 지역 안에는 학교가 아예 없거든요. 저 다른 지역으로
차로 해서 애들을 날려야 되니까 '아 학교를 짓나 보다.'라는 내용으로 확인됐는데 고시 내용을 보니까 요거 폐지로 결정. 아예 여기는 저출산이랑 학생 수가 작아서 이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학교를 지을 수는 없다라는 데 동의를 했다. 그래서 아예 요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되면서 아주 요 속도를 낸다라는 2018 년도 뉴스였고요. 그리고 올해 5월달 뉴스입니다. 그래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장기간 중단됐던 봐요. 1993년 시작 후에 30년간 지지부진했던 일대 개발 호재의 채비지 가격이 올라 가지고 사업 규모 줄어서 300여 세를 건설하겠다. 그 넓은 땅을 다 짓는다는 건 아닌 얘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경 신청권이 접수됐고 자 최근 망향리 일대 아파트가 신규로 들어서면서 이편한 호재가 발생하고 있고 채비지 가격 채비지가 뭔지 알아요? 채비지? 채비지 쉽게 해서 이 여기 단락 말은 '아 땅값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아졌다. 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말이거든요. 채비지는 이 말이에요. 도시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환지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해 갖고 여기 막 이랬잖아요. 여기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막 이거를 아까처럼 쫙 쫙 쫙 쫙 이렇게 도로 내고 구획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옛날에 갖고 있던 땅들을 요렇게 쫙 쫙 쫙 쫙 한데 여기 나눠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를 환지라 그래요, 환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사업 계획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토지를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은 이 자금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토지를 채비질한다. 그래서 이렇게 막 논, 밭, 뭐 전 뭐 이렇게 있었던 걸 이렇게 쫙쫙 나눠 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팔 수 있는 땅 근데 사업성이 높아졌다. 왜? 땅값이 올라갔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 규모는 줄었지만 어쨌거나 재추진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5월 달이면 한 3 개월 전이네 그죠? 3 개월 전에 뉴스로 울산 뉴스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찾아보고 확인한 거죠. 이거 이렇게 잘 닦여져 있는 '이것이 왜 개발이 안 되고 있었을까?'라는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뭐 학교 문제도 있었고 시행사의 부도 문제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30 년이 흘러왔는데 그 사이에 울산이란 도시가 울산시에서 이제 광역시로 올라가고 그죠. 도시도 확장되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맞죠. 역도 들어오고 망향역도 들어오고 요런 호재들이 생기다 보니까 개발 수요가 인제 발생하게 됐는데 "땅값도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요. 그래서 내용 보면 2021 타경 5036 번입니다. 8월 11일 목요일 10 시에 울산 가야 돼요. 울산 본원으로 가야 되고 경매 5 개에서 진행을 하고 꼭대기층입니다. 106동 1511 호. 제가 이제 임장 간 영상도 있거든요. 그거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시작가는 7천만 원이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거래들은 계속 있어요. 거래가는 이따가 보여 드리겠지만 아무튼 요게 시세에 거의 근접을 하고요. 지금 한번 유찰이 돼 가지고 4,900에 나와 있습니다. 4,900에 나와 있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건이고 평수가 두 개인데 두 개 중에서 큰 평수입니다. 임의 경매로 진행을 하고요. 농협에서 걸었겠죠. 자 15층 중에 15층 꼭대기층이고 가오 타입입니다. 주거용. 자 4,900. 대지권 미등기나 감정 가격에 포함 평가됨. 지금 아직 토지 개발 그 단계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요거는 정리가 되겠죠. 자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박某某씨의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일자가 2015년 3월 24일 2015년 3월이고요. 근데 계약력이 있다라고 나왔는데 다행히 소액 임차인이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겠죠. 하고 울산이니까 500만 원 정도면 큰 문제는 없다 여겨집니다. 그냥 다 받아갈 것 같아요. 임차인은 다 받아가고 제일 먼저 받아가고 나머지 배당금을 아까 청량농협이 있나요? 청량농협이 받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있더라도 저희가 인수하는 금액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워낙 작아서요. 보증금이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전입세대 주민등록 열람을 한 바 세대주가 누구누구의 누가 있다. 박某씨는 누구누구의 배우자다. 이 배우자가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아서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하다. 요 같은 케이스는 뭐 계약은 뭐 배우자 한 명이 했고 마누라겠죠. 마눌님이 하셨고 실제 전입 신고의 세대주는 남편으로 돼 있다. 뭐 이 말이죠, 그죠? 이 말이 돼 있다. 당연히 뭐 둘 중에 한 명만 배당 요구를 하면 되니까요. 문제 요것도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요거죠. 전입세대 열람에서는 홍某씨인데 임차인은 박某씨다. 이거 뭐냐? 그러니까 내 둘이 부부 사이다. 이 말인 거죠. 자,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16년 4월 20일 근저당권 이거 기준으로 하죠. 2016년 요 기준으로 보면 광역시는 6천만 원 보증금 안에서 2천만 원까지 세우선 변제를 해준다. 그러니까 전혀 아까 500만 원이었잖아요. 500만 원 보증금이라서 전혀 임차인에 대해서 인수할 게 없다. 확인됩니다. 그래서 클리어하다. 이렇게 권리 분석상 권리상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아까 30년 동안 그렇게 멈춰 있다가 이제 막 이제 시작하고 있는 분위기다. 근데 이게 계속 쫙쫙 갈지 또 저것만 하러 또 끝나고 멈출지 그거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튼 그 상황들을 얘기해 줬어요. 망향력 있고 뭐 이편의 세상 들어왔고 뭐 채비지 가격이 올라가지고 뭐 사업성이 좋아졌으니까 다시 뭐 개발을 변경해서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자, 크게 문제될 거 없는 부분이고요. 자, 회야 리버, 회야강, 회야강. 거래는 계속 있어요, 그죠? 거래는 계속 있고 가격이 다운됐다가 지금 조금 오르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6,800에서 7,800 사이. 그러니까 아까 감정가가 7천만 원이었잖아요. 그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또 7천에는 들어가기 좀 그랬겠죠. 그래서 1회차는 유찰했던 부분이고 전세가율은 약 65% 정도가 나오네요. 65% 정도 나오고 매매가 이만큼 나와 있고 전세 월세는 좀 작아요. 그죠? 전월세는 작은 반면에 매매가 많다. 왜? 워낙 싸니까. 거래들을 보니까 맞죠? 가격 변동이 없어. 5월 달 전에 4월 달에 7,450이었나? 요거에서 한번 이렇게 딱 오르고 나선 또 이렇게 또 요 가격으로 계속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죠? 희한한 동네 그죠? 하한가도 똑같고 상한가도 똑같고 그러니까 구조를 좀 보려고 했더니 구조도가 없더라고요. 구조도가 없었는데 또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여기 감사합니다. 화목 공인 중개사 사무소 자, 사진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입구잖아요. 복도식이에요. 여기 복도식이고 복도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주방이 놓여 있고요. 여기 뭐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가 되겠죠.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가 있고 또 방이 있고요. 베란다 있고 이거 있고 이렇게만 봐서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화장실인지 방인지 이 문을 열었을 때 여긴지 이 문을 열었을 때가 이건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또 보니까 또 자, 최수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입구에서 들어와서 여기가 이제 방이 되는 거야. 방. 그죠? 여기가 방이 되고 그죠? 이렇게 방이 있고 여기가 화장실이 되고 그죠? 여기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죠. 여기가 이 공간이 되겠죠. 그죠? 이 공간이 되고 여기 베란다가 있고 옆에 창문이 있고 여기 화장실은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고 욕조는 안 보이네요. 그죠? 욕조는 안 보이고 리모델링을 좀 했나 봐. 화장실 여기는 좀 고치는 것 같고요. 거울 이 꽃무늬 좀 안 이쁘지 않나? 취향이 요즘 좀 좋은 거 많은데 그래도 맞췄어요. 이 꽃무늬 꽃무늬 맞춰갖고 세트로 확인했는데 좀 아쉽다. 요런 것들 좀 아쉽다. 좀 더 이쁜 거 많은데 그죠? 이쁜 걸로 하지. 저희가 만약 낙찰받게 되면 이쁘고 깔끔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쁘고 깔끔하게. 벽지는 잘 해놨네 그죠?
벽지는 잘 해 놨는데 이 포인트 참 좁아 보이거든. 이 포인트를 가운데 넣으면 그죠. 전등은 LED로 잘 해 놓은 것 같고요. 커튼 색깔 좋아. 굿. 어 요거 좀 요것이 나무 탁자 색깔도 좀 그런데. 아무튼 구조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죠? 구조가 이래 생긴 거죠. 여기가 복도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 이제 주방이 있는 거고 그죠?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작은 방이 하나 나오고 여기가 화장실이 되겠네요. 화장실 되고 근데 문 열고 닫으면 여기 또 방 겸 거실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인제 베란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뭐 방이 두 개라고 볼 수도 있고 한 개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두 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 내지 2인 공간 제가 옛날에 구매 살 때 임대주택 살 때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로 '아 그 구조랑 비슷하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때쯤 해서 올라온 그거니까. 그래서 제가 직방에 올라온 걸 보니까 현장 투어를 저 대신 뭐 이렇게 올라온 거 있잖아요. 헤아 리버 해서 "자 조용한 분위기를 자랑한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맑은 공기와 쾌적한 주변경경" 그러니까 좀 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5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남창, 공업탑, 뭐 태화강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크게 솔직히 이제 길 건너가 가지고 이제 역이 생겼잖아요. 전철역이 생겼으니까 태화강역까지는 진짜 10 분이면 가요. 지하철 전철 타고 10 분이면 가고 차로 몰고 가도 공업다까지 금방 갑니다. 요즘 길이 좋아 가지고. 하고 아까 방 구조를 봤지만 뭐 많은 그 식구가 많은 세대보다는 이제 아이들 키우는 요런 앞에 어린이집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하게 뭐 애 키우는데 그게 문제없을 것 같고 또 그 LG 관련된 고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괜찮을 것 같다. 또 위에 또 공단도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수요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음 맞아요. 왼쪽 편에 세개동 오른쪽 편에 세개동 이렇게 놓여 있고 요렇게 맞아요.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진입로고 들어가면 여기 100 102 103 104 105 106 이렇게 돼 있고 저희 물건지는 여 106 동입니다. 15 층짜리 건물이고 이 지상 주차장도 있고 지하 주차장도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도 의외로 그렇게 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좁았어요. 그러니까 차 대고 주차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주변에 차들을 많이 대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무슨 이유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간 시간이 낮 시간대라 가지고 저녁 시간에 또 퇴근하고 하면 여기 이중 주차해 버리면 차가 빼기는 힘들 텐데 그죠? 비 오는 날 또 갔네. 이거 봐요. 주차장이 그렇게 좁진 않아요. 음. 하고 복도식이다 보니까 어 1 호에서 6 호까지 그러니까 7 호에서 11 호까지인가 요렇게 13 호까지인가 요렇게 엘리베이터 2 대가 양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부동산요 1개 딱 제가 딱 봤고요. 이 임장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잠깐 들렀다가 오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어디 가시고 안 계신지 문은 불은 켜져 있고 사람은 없더라고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놀이터 있고요. 여기가 노인정 겸 도서관이더라고요. 노인정 겸 도서관. 마트는 2 개나 있었어요. 제가 가 보니까 마트는 2 개나 있었고 주변에 뭐 닭집도 있고 어느 정도의 그건 있었고요. 약간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어린이집도 있더라고요. 잠깐 걸어가면 되더라고요. 잠깐 걸어가면 되고 복작복작한 곳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어린이집이 손잡고 잠깐 걸어갔다 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주변에 이렇게 인프라들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갖춰져 있어요. 자 통합보건소가 큰 길가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요렇게 잘 올려 놨죠. 빅방에서 올라온 거 참고하시고 자 임장은 어땠을까요? 임장은 제가 영상을 지금 편집하고 있습니다. 편집하고 있으니까 임장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7천만 원 시세에 올라온 건 한번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됐고 지금 4,900이 시작을 하는데 뭐 저희가 일상적으로 보는 포지션이라고 보면 외곽지고 하고 또 주변에 인프라도 안 돼 있고 30년 동안 개발이 안 됐는데 이제 뭐 인제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고 여기 생긴다 한들 언제쯤 여기가 세팅이 되고 또 완성이 되고
개발이 계속 진행될 건지에 대한 물음표는 늘 있죠. 늘 물음표는 있지만 이미 또 이 편한 세상 큰 단지가 또 입주된 상황이고, 옛날보다 비해서는 뭐 교통편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나쁘지도 않고 또 주변에 공장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적지 않게 있고, 하우시스 공장도 또 규모가 적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큰 규모가 하다 보니까 아직 나이가 어리고 뭐 1-2인 가구, 뭐 소규모 가구가 굳이 뭐 전세 가격으로 뭐 있는 돈이나 사는 가격이나 비슷하다 그러면 이게 무리 없이 뭐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개발 호재들이, 호재라긴 그렇고 어쨌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멈췄다가 30년 만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길게 보면 여기도 기장처럼 또 한번 뜨는 그 시점은 언젠간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언젠간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괜히 전세로 있는 것보다야 가격대가 싸니까 또 수요가 계속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매달 뭐 6-7 번의 거래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보고 뭐 하기보다는 이런 수요들이 있고 분명히 이 수요에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예 막 저기 지방 촌동네 정말 외딴 곳에 있는 그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거고, 비록 지금 뭐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상황이 안 좋지만 그래도 뭐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일 입찰에 한번 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궁금해 여겨 줬으면 좋겠고, 결과는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